노년이 활기차지는 비법 3가지. 노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단지 휴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작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법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아침 이슬을 맞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러한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해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가질 때 노년은 더 이상 무기력한 시기가 아닌 삶의 황금기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을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와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 순간을 기쁘게,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법을 배워보아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도록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반쯤 성공한 것이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늦가을의 고즈넉한 풍경처럼 조용하고 성찰적인 멋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단지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것, 이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이야기는 김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퇴직 후 몇 년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TV를 보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와의 대화가 할아버지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는 요가와 사진 촬영이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이 이야기는 김할아버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격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요가 수업은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할수록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곧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진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몰랐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진을 찍으며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시각을, 또한 노년의 삶을 기록하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삶의 또 다른 봄날입니다. 그리고 그 봄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시작만 하신다면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의 절반은 걸어오신 셈이니까요.
당신이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이미 그 산의 정상에 발을 디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첫 번째 발걸음이니까요.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별들 사이를 항해하는 배를 가동시킨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 동력이죠. 당신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절반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자신의 성공을 믿는다는 것은 꽃이 피기 전에 이미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공의 씨앗이니까요. 둘째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어느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다. 삶은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배움은 끊임없는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이에 이르더라도 배움의 기회는 항상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65세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반복되는 TV 시청과 이웃과의 수다가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원예 수업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궁금증이 이겼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줄지 궁금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수업은 손에 익지 않아 서툴렀지만 점차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큰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을 가꾸며 배운 것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인내, 세심함,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까지. 원예 수업은 박 할머니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제는 이웃에게도 자랑스럽게 자신이 키운 식물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많습니다. 첫째, 배움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배움에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노년도 박 할머니처럼 활기차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움의 길에 함께 하세요. 항상 배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은 끝없는 바다와 같고 배움은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나침반입니다. 어느 나이에도 그 나침반은 여러분을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합니다. 삶은 자라나는 정원과 같습니다. 배움은 그 정원에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원은 꾸준히 가꾸어야만 활기차게 꽃을 피울 수 있죠. 삶은 한 권의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에도 멈추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듯 배움을 통해 새로운 장을 계속해서 열어갑니다. 배움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같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려는 목표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나이에도 계속 오르는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찾게 됩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경치를 만끽하며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죠. 셋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과 농사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셨죠. 정년 퇴직 후에는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움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여유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시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원의 꽃들을 보며 아침 이슬을 맞으며 걷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담소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매일을 기쁘게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오랜 취미였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배웠던 뜨개질을 통해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스웨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선물들은 할머니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가족들에게도 큰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자 할머니는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전체적인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노년을 활기차고 기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기쁨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내면적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을 아름다운 음악회로 생각해 보세요. 각 순간은 하나의 음표처럼 연주되며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 바로 멋진 선율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삶은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기쁨은 꽃을 피우는 물과 같아 그것이 풍부할수록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인생을 긴 항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바람을 만나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의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삶은 한 권의 흥미로운 책과 같습니다. 페이지마다 기쁨을 찾는 것은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며 책의 페이지를 넘기세요.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먼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뜨개질 같은 취미 생활로 작은 성취를 쌓아가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할머니의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삶은 배움의 연속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박 할머니처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움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반쯤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태도는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이 활기차지는 비법 3가지. 노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단지 휴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작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법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아침 이슬을 맞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러한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해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가질 때 노년은 더 이상 무기력한 시기가 아닌 삶의 황금기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을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와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 순간을 기쁘게,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법을 배워보아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도록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반쯤 성공한 것이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늦가을의 고즈넉한 풍경처럼 조용하고 성찰적인 멋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단지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것, 이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이야기는 김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퇴직 후 몇 년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TV를 보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와의 대화가 할아버지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는 요가와 사진 촬영이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이 이야기는 김 할아버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격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요가 수업은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할수록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곧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진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몰랐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진을 찍으며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시각을, 또한 노년의 삶을 기록하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삶의 또 다른 봄날입니다. 그리고 그 봄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시작만 하신다면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의 절반은 걸어오신 셈이니까요. 당신이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이미 그 산의 정상에 발을 디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첫 번째 발걸음이니까요.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별들 사이를 항해하는 배를 가동시킨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 동력이죠. 당신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절반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자신의 성공을 믿는다는 것은 꽃이 피기 전에 이미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공의 씨앗이니까요. 둘째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어느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다. 삶은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배움은 끊임없는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이에 이르더라도 배움의 기회는 항상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65세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반복되는 TV 시청과 이웃과의 수다가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원예 수업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궁금증이 이겼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줄지 궁금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수업은 손에 익지 않아 서툴렀지만 점차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큰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을 가꾸며 배운 것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인내, 세심함,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까지. 원예 수업은 박 할머니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제는 이웃에게도 자랑스럽게 자신이 키운 식물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많습니다. 첫째, 배움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배움에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노년도 박 할머니처럼 활기차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움의 길에 함께 하세요. 항상 배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은 끝없는 바다와 같고 배움은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나침반입니다.
어느 나이에도 그 나침반은 여러분을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합니다. 삶은 자라나는 정원과 같습니다. 배움은 그 정원에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원은 꾸준히 가꾸어야만 활기차게 꽃을 피울 수 있죠. 삶은 한 권의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에도 멈추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듯 배움을 통해 새로운 장을 계속해서 열어갑니다. 배움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같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려는 목표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나이에도 계속 오르는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찾게 됩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경치를 만끽하며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죠. 셋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과 농사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셨죠. 정년 퇴직 후에는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움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여유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시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원의 꽃들을 보며 아침 이슬을 맞으며 걷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담소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매일을 기쁘게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오랜 취미였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배웠던 뜨개질을 통해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스웨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선물들은 할머니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가족들에게도 큰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자 할머니는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전체적인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노년을 활기차고 기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기쁨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내면적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을 아름다운 음악회로 생각해 보세요. 각 순간은 하나의 음표처럼 연주되며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 바로 멋진 선율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삶은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기쁨은 꽃을 피우는 물과 같아 그것이 풍부할수록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인생을 긴 항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바람을 만나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의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삶은 한 권의 흥미로운 책과 같습니다. 페이지마다 기쁨을 찾는 것은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며 책의 페이지를 넘기세요.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먼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뜨개질 같은 취미 생활로 작은 성취를 쌓아가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할머니의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삶은 배움의 연속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박 할머니처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움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반쯤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태도는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노년이 활기차지는 비법 3가지. 노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고민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단지 휴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또 다른 기회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작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법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산책을 하면서 아침 이슬을 맞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삶을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러한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위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해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가질 때 노년은 더 이상 무기력한 시기가 아닌 삶의 황금기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을 어떻게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와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 순간을 기쁘게, 삶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법을 배워보아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특별해질 수 있도록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반쯤 성공한 것이다. 노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늦가을의 고즈넉한 풍경처럼 조용하고 성찰적인 멋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단지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는 것, 이것은 분명 가능한 일입니다. 이야기는 김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할아버지는 퇴직 후 몇 년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TV를 보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와의 대화가 할아버지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친구는 요가와 사진 촬영이라는 새로운 취미에 빠져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고, 이 이야기는 김 할아버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격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요가 수업은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에 참여할수록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는 곧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할아버지는 지역사회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진 클럽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카메라조차 제대로 다룰 줄 몰랐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을 담은 사진을 찍으며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시각을, 또한 노년의 삶을 기록하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은 삶의 또 다른 봄날입니다. 그리고 그 봄날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도전하는 정신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그렇게 시작만 하신다면 이미 성공으로 가는 길의 절반은 걸어오신 셈이니까요. 당신이 높은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이미 그 산의 정상에 발을 디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바로 그 첫 번째 발걸음이니까요. 당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미 별들 사이를 항해하는 배를 가동시킨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바로 그 동력이죠. 당신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이미 승리의 절반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승리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자신의 성공을 믿는다는 것은 꽃이 피기 전에 이미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공의 씨앗이니까요. 둘째 삶은 배움의 연속이다. 어느 나이에도 멈추지 않는다. 삶은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배움은 끊임없는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이에 이르더라도 배움의 기회는 항상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의 삶은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65세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반복되는 TV 시청과 이웃과의 수다가 전부였죠.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원예 수업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처음엔 망설였지만 궁금증이 이겼습니다.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줄지 궁금했습니다. 처음 몇 번의 수업은 손에 익지 않아 서툴렀지만 점차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며 할머니는 큰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식물을 가꾸며 배운 것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인내, 세심함,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까지. 원예 수업은 박 할머니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제는 이웃에게도 자랑스럽게 자신이 키운 식물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많습니다. 첫째, 배움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용기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셋째, 배움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은 다른 이들과 공유할 때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 중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배움에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노년도 박 할머니처럼 활기차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움의 길에 함께 하세요. 항상 배우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삶은 끝없는 바다와 같고 배움은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나침반입니다. 어느 나이에도 그 나침반은 여러분을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합니다. 삶은 자라나는 정원과 같습니다. 배움은 그 정원에 물을 주고 양분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원은 꾸준히 가꾸어야만 활기차게 꽃을 피울 수 있죠. 삶은 한 권의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에도 멈추지 않고 페이지를 넘기듯 배움을 통해 새로운 장을 계속해서 열어갑니다. 배움은 산을 오르는 여정과 같습니다. 정상에 도달하려는 목표는 있지만 실제로는 어느 나이에도 계속 오르는 과정 자체에서 가치를 찾게 됩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경치를 만끽하며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죠. 셋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큰 것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늘 바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일과 농사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고 가족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셨죠. 정년 퇴직 후에는 갑자기 찾아온 여유로움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여유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 산책을 하시는 것이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원의 꽃들을 보며 아침 이슬을 맞으며 걷는 시간은 할머니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담소는 또 다른 즐거움이었죠. 할머니는 이렇게 매일을 기쁘게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오랜 취미였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배웠던 뜨개질을 통해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따뜻한 스웨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선물들은 할머니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고 가족들에게도 큰 사랑을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자 할머니는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기쁨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전체적인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노년을 활기차고 기쁘게 보내는 비결은 바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해서는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기쁨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내면적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일상 속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을 아름다운 음악회로 생각해 보세요.
각 순간은 하나의 음표처럼 연주되며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이 바로 멋진 선율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삶은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의 작은 기쁨은 꽃을 피우는 물과 같아 그것이 풍부할수록 정원은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인생을 긴 항해로 비유한다면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바람을 만나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바람이 여러분의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안내할 것입니다. 삶은 한 권의 흥미로운 책과 같습니다. 페이지마다 기쁨을 찾는 것은 독서가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하는 열쇠입니다. 매 순간을 즐기며 책의 페이지를 넘기세요. 노년의 활기찬 삶을 위해 중요한 것은 어떤 걸까요? 사실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먼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처럼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만끽하고 뜨개질 같은 취미 생활로 작은 성취를 쌓아가세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 할머니의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삶은 배움의 연속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박 할머니처럼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용기를 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움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반쯤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태도는 노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 보세요.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